자, 오늘은 그 여러 가지 방정식하고 연립 방정식 있는 부분을 먼저 진행을 할 건데, 거기 보시면 오늘 그 수업자료 드렸을 거예요. 자, 그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94번. 자, 잘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3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플러스 13x 플러스 23은 0이다 알고 있습니다. 자, 세 개의 실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줬을 때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 절대값 감마. 자, 세 개의 값의 합을 계산하시는 게 목적입니다. 뭐 이용하는 간단하죠? 뭐가 되겠어? 그냥 3차 방정식 구하시면 되겠죠? 자, 3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 우리가 조립제법 이용하셔가지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1이고 마이너스 9고 13이고 23이니까 얼마? 1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이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을 드려야 됩니다. 1이고 마이너스 1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10이 될 거고요. 10이고 23이니까 마이너스 23하면 0이다 라고 딱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주어져 있는 식은 x 플러스 1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3은 0이다 라는 식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거에서 우리가 해가 일단 뭐가 나오지? 마이너스 1 하나 나올 거야. 자, 두 번째 거에서 보실 건데요. 자, 두 번째 거에서는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렇죠? 네, 인수분해 안 돼서 근해 공식 쓰시면 x는 5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계산하시면 이제 2가 이렇게 계산이 돼요. 자, 그럼 세 개의 근은 마이너스 1, 5 플러스 루트 2, 그다음에 5 마이너스 루트 2가 이제 계산이 될 거고, 자, 그거에 대한 절대값을 쳐서 계산해 주시면 절대값 마이너스 1, 절대값 5 플러스 루트 2, 절대값 5 마이너스 루트 1을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1이 될 거고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게 될 거고, 역시 5 마이너스 루트 2도 양수니까 그대로 계산되면 답은 11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155번 같이 가보도록 하자. 자, x제곱 마이너스 5x고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3이고요. 플러스 42는 0이다. 자, 모든 실근의 곱을 계산하실 겁니다. 자, 이 문제 유형 분석을 보도록 하자고. 자, 보시면 뭐 대충 아시겠죠? 일단 x제곱 마이너스 5x, x제곱 마이너스 5x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5x를 우리는 a라고 치환을 하셔서 문제를 풀어갈 거고요. 자, 그럼 a에다가 a 플러스 13 더하기 42는 0이 되니까 a제곱 플러스 13a 플러스 42는 0이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자, AA, 자, 6, 7 둘 다 플러스에서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될 거고, 자, x제곱 마이너스 5x가 a였으니까 거기다가 6을 더한 거야.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7이 되어 있는 거다 0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모든 실근의 곱을 구하시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얘 일단 먼저 계산해 보면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자, 이쪽 같은 경우에는 한 별씩 d를 써주시면 25 마이너스 4ac 하시면 28이 돼서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0보다 작아요. 즉 여기는 뭐가 존재한다? 허근이 존재하게 되는 거다. 자, 우리는 모든 실근의 곱을 구하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x가 2하고 3이 나오게 되겠지? 답은 얼마다? 6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56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156번입니다. 자, x 4제곱 마이너스 15x 제곱 플러스 25는 0이 되는데, 자, 4개의 근을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줍니다. 이때 우리는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 델타분의 1, 자, 이거의 값을 계산하시는 게 목적이죠. 자, 형태를 좀 보셔야 될 겁니다. 자, 얘는 요거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가 4차, 2차 상수죠? 이걸 우리가 이제 복 2차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 문제는 복 2차식이에요. 자, 복 2차식은 보통 두 가지 형태로 문제를 풉니다. x자 인수분해해서 계산하실 수 있고, 이게 제곱 마이너스 제곱 형태로 바꾸실 수 있는데, 여기 이제 25기 때문에 25가 5하고 5하면 이제 x자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얘는 두 번째 경우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제곱 마이너스 제곱 형태로 바꾸는 걸로 계산을 할 거고, 자, 그 계산하시는 거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자, x 4제곱이고 자, 25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플러스 5, 5, 5 그러면 가운데가 플러스 10x 제곱이 나오거나 마이너스 10x 제곱으로 해야 완전 제곱이 됩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10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25x 제곱일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5x 제곱이지. 그럼 뒤쪽도 제곱이 돼야 되니까 5x 제곱으로 하면 루트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1로 계산하는 이거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쪽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x제곱 플러스 5의 전체 제곱이고 5x의 전체 제곱이다. 그러므로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5 그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5다 라고 식 정리를 해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글이 4개가 나오죠? 어디가 나와? 여기서 2개가 나오게 될 거고 여기서 2개가 나오게 될 겁니다. 편의상 여기를 알파, 베타, 여기를 감마, 델타라고 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는 값을 구하는 거니까 알파, 베타는 왼쪽에 있는 식, 감마, 델타는 오른쪽에 있는 식이야. 그래서 얘는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감마, 델타분의 감마 플러스 델타다라고 해서 통분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근각의수 관계를 쓰셔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럼 곱하면 5가 될 거고 더하면 마이너스 5고요. 곱하면 5가 될 거고 더하면 5가 될 테니까 답은 0이다 라고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157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 있는 문제들은요, 문제 하나하나가 하나의 유형들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단순히 답만 구해서 이거 됐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안쪽에 있는 어떤 형태가 됐을 때는 어떻게 풀어간다라는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문제를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자, 157번으로 갈게요. 자, x 4제곱이 있고요. 8x 세제곱이 있고 자, 18x 제곱이 있고 8x 플러스 1은 0이 있습니다. 자, 한글을 우리는 알파라고 두는데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의 값을 구하시는 게 목적입니다. 자, 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형 분석을 좀 하셔야 되니까 어떤 유형인지를 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얘 같은 경우 일단 4차인데 가운데가 얼마지? 18이죠. 근데 개수가 양쪽으로 같아요. 8, 8로 개수가 같고 1, 1로 개수가 같습니다. 자, 이런 거 우리 뭐라고 하냐면 상반 방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용어는 사실 옛날 용어여서 아마 학교에서는 이런 용어를 안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용어를 알려드리는 이유가 어떤 형태를 볼 때는 어떻게 간다라는 것들이 머릿속에 있으셔야 문제를 맞추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정리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상반 방정식은 어떻게 하냐? 가운데 x제곱 있죠? 이 x제곱으로 묶어줍니다. 가운데 있는 저 x제곱으로 묶을 거야. x제곱이고 8x 플러스 18이 될 거고 x분의 8이 될 거고 x제곱분의 1은 0이다 라고 식이 정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됐을까? 네, 그러고 나면 요 x제곱과 x제곱 플러스 1이 아까 개수가 같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개수가 같은 이유가 x랑 x분의 1 이걸로 우리가 이제 식을 정리해 볼 수 있어. 즉 x 더하기 x분의 1을 t라는 걸로 치환해서 계산하시면요 x제곱에 자, 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t제곱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요거 제곱하시면 가운데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생겨서 이항하시면 이제 마이너스 2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8x x분의 8은 8t가 될 거고 거기에다가 18이 붙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건 x제곱에 t제곱 플러스 8t 플러스 얼마가 되는 거지? 16이다 라고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식정리를 다시 한번 해주시면 요게 잘 보시면 완전 제곱이죠? t 플러스 4의 뭐가 되는 거지? 제곱은 0이다 라고 정리가 돼서 자, t 제곱이고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제곱이다 라고 이제 계산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다면 여기 제곱이 있고 여기 또 제곱이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이 안에 x를 곱해서 계산하시면 x제곱이고 1이고 4x의 전체 제곱은 0이다 라고 정리가 되므로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 얼마? 0이다
됩니다. 그의 근이 알파이기 때문에요. 넣어주시면 4알파 플러스 1은 0이 될 거고 알파로 나누셔서 4 더하기 알파분의 1은 0이므로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은 마이너스 4다라고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요. 여기서 이제 뭐 부연 설명을 좀 더 하나 해드리면 여기 t라고 치환했죠, 그치? 근데 이게 모양이 똑같아요, 그죠? 여기 두 개가 모양이 비슷하잖아. 그치? 알파 넣어주면 이게 모양이 똑같단 말이야, 그치? 근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0이다 그러고 여기서 값이 얼마가 나와? 이미 마이너스 4가 나오지? 그 마이너스 4가 여기서 이제 해가 되는 거다라고 해서 찾아서 계산하실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물어본 이유가 이 문제 상관 방정식을 이걸로 t로 치환할 문제였기 때문에 이미 거기에서 해를 구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158번입니다. 자, 158번. 자, 유형 정리해보죠.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1은 0이 있습니다. 자, 한 근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나머지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우리는 a와 알파와 베타를 계산하시는 거죠. 그렇죠? 자, 이 문제에서는 잘 정리를 하세요. 알겠죠? 지금 이제 유형 분석할 때는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걸 정리해야 되는 거니까 한 근이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한 근 마이너스를 여기다 대입하시는 거죠. 그렇죠? 대입하면 성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여 성립한다로 이제 문제를 구할 겁니다. 그렇죠? a 값이 일단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합시다.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니까 a 값은 얼마?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조립제법 하실 수 있겠죠?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로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1, 1, 0 이렇게 계산될 테니까 x 플러스 1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얼마다? 0이다. 라고 이제 구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따라오고 계시죠? 그럼 여기는 x가 일단 아까 얼마? 마이너스 1. 근데 여기 마이너스 1 때문에 나온 거고 나머지 두 근이 뭐겠어요? 여기가 알파하고 베타가 이제 두 근이 될 텐데 우리는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시는 게 목적이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우리가 이제 근각의 소관계 이용해서 2다라고 이제 구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 최종적인 답은 a가 마이너스 3이고 옆에 이렇게 2였으니까 답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160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있는 한 문제는 하나의 유형들입니다. 나중에 이런 유형들이 조금 이제 확장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걸로 합쳐져서 우리가 이제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지금 있는 것들은 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59번으로 가도록 하죠. 자, x 4제곱이고요. ax 세제곱이고 역시 ax 제곱이 될 거고 플러스 11x 플러스 b는 0이 됩니다. 자, 두 근이 마이너스 3과 뭐가 된다 그랬어? 2가 될 때 나머지 근을 구하시면 돼요. 사실 뭐 앞에 있는 유형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죠? 그렇죠? 뭐가 된다고 했어? 두 근이 마이너스 3과 2가 된다고 했으니까 한 번은 x 대신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할 거고 한 번은 x 대신에 뭐를 대입할 거야? 2를 대입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시면요.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도록 할게요. 자, 마이너스 3을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식이 자, 36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14다라고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x에다가 미안해 잘못 썼죠. 3하고 마이너스죠. 네, 3하고 마이너스입니다. 3하고 마이너스 2. 네,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계산하시잖아요. 마이너스 4a 플러스 b가 6이 나오게 됩니다. 계산을 맡기도록 하세요. 저한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 뭐 해주면 되겠어? 네, 연립을 하도록 하겠지? 자, 연립을 하시면 a 값은 마이너스 3, b 값은 마이너스 6이다 라고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뭐 별거 없으시죠? 여기까지는요. 그냥 대입하셔서 연립해서 a 값, b 값 구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나머지 근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요. 자, 나머지 근은 이제 어떻게 준비되어 다시 한번 조립제법 해주죠. 1이고 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11, 마이너스 6이 되고 자, 3에 대해서 조립제법 합시다. 3, 0, 0, 3, 마이너스 9, 2 6하면 이제 0이 될 거고 당연히 마이너스 2도 한 번 더 해봅니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1, 마이너스 2, 0이 계산되게 되니까
식이 x-3 x 플러스 2 그럼 요거 나오겠지?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 되므로 요게 0인 거에서 x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다? 1이다 라고 이렇게 갖고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160번으로 가도록 하죠. 자 3차식이 있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의 x 마이너스 2k는 자 0이 있습니다. 자 그이 모두 뭐가 된다? 실수가 되도록 하는 k 값의 범위를 구하시다. 자 일단 이 문제 보도록 합시다. 역시 문제 분석을 좀 하도록 할 테니까요. 자 그이 모두 실수인데 지금 x 말고 k가 있죠? 그렇죠? 네, 요거는 보통 여기 3승이지 이거 찢어볼까요? 자 얘는 보통 인수분해가 됩니다. 1이고 0이고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k입니다. 보통 하나가 돼요. 그렇죠? 하나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k가 있고 마이너스가 2k 있으니까 이 2k가 지워지도록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주시면 아마 처음에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k 2k가 되는 거니까 0이다 라고 해서 저거 하나는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럼 얘는 x 플러스 1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k는 얼마다? 0이다 라고 일단 정리가 되게 되겠네요. 자 그럼 근이 모두 뭐가 된다 그랬어? 근이 모두 실수가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럼 일단 여기서는 x가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1 나올 거고 여기가 전부 다 뭐가 되겠어? 근이 실수가 되어야 된다. 무슨 얘기지? 판별식 D 1 마이너스 8에다가 마이너스 2k가 0보다 크거나 같아가 되겠네요. 1 플러스 16k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k 값은 여기 4죠. 4 8이 되겠지? 마이너스 8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답이 됩니다. 기본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그리고 화요일에 그 수업이 이제 8시 반에 수업을 할 건데 그 앞쪽에 여러분들 오늘 하신 것들 중에서 몇 개를 뽑아갖고 시험을 좀 볼 테니까 공부를 꼭 해보시기 바래요. 자 161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스텝 2여서 내용이 조금 하나 둘씩 더 추가가 됩니다. 자 보도록 하죠. 161번 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7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4는 0이 있습니다. 두 헉은 알파, 베타에 대해서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계산하시는 목적입니다. 자, 그럼 문제 분석을 좀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문제 분석을 하셔야 돼요. 자, 이거 일단 딱 보면 어떻게 되니? 가운데 7을 중심으로 양쪽의 개수가 어떻게 돼? 양쪽의 개수가 이건 그냥 좀 다르구나. 네, 다르죠? 자, 이거 일단 계산하셔야 되겠죠? 네, 일단 찾을 겁니다. 자, 먼저 1이 있고 4, 7, 8, 4가 있으니까요. 1을 집어넣읍시다. 자, 1을 집어넣으면 1, 3, 4, 4, 4, 0이다. 하나가 지정입니다. 또 다른 거 하나 더 집어넣어 보도록 하죠. 2 집어넣읍시다. 1이고 2가 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4는 뭐가 됩니다? 0이다. 정도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얼마다? 0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두 무슨 근이라고 그랬지? 허근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두 개의 허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허근은 뭐가 되는 거겠어? 이 두 개는 실수고 허근은 여기에 있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알파하고 베타가 이제 계산될 테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라는 건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로 계산해 주시면 되고 거기에다 큰 강의 소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 마이너스 2 곱하기 2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이다 라고 보여주실 수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162번으로 갑시다.
자,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은 120이 있습니다. 자, 한 허근을 알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알파제곱 마이너스 5알파를 계산하시는 게 목적입니다. 자, 이 문제 이제 문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4차식이거든요. 4차식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인수분해가 가능하고 이것도 일단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인수분해를 하시고 나서 정리하는 문제입니다. x-1, x-3, x-2, x-4가 120이다 라고 일단 인수분해가 되죠. 책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오늘 좀 프린트로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끝이 120이기 때문에 그냥 구할 수가 없겠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돼? 두 개씩 먼저 구분해 줍니다. 그러면 공통 부분이 생겨요. 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마이너스 120은 0이다 라고 만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x제곱 마이너스 5x, x제곱 마이너스 5x가 어떻게 돼? 역시 공통이 되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5x를 우리는 역시 a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 플러스 4, a 플러스 6, 마이너스 120은 0이 되므로 a제곱 플러스 10의 2 플러스 24에서 120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96은 0이다라고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a 6, 16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a 마이너스 6, a 플러스 16은 0이 되고요. 얘는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과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6은 0이다 라고 식이 정리가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알파는 허근이라고 했습니다. 허근. 자, 그럼 이 중에서 뭐 되는 걸 계산해야 되겠지? 허근 나와야 되는 거지? 자, 이쪽은 실근이죠. 그렇죠? 이거 6하고 1 나와요. 그래서 실근이 되는 거니까 이쪽은 아니고 그리고 허근은 여기가 이제 계산이 되는데 우리가 잘 보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를 구하라고 나와 있어. 그치? 그럼 여기 알파 제곱 요거에서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16 자체가 0이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는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16. 답은 마이너스 16이다. 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자,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3번으로 가도록 하죠. 자, 이 연습 문제에 해당되는 건 하나의 유형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형들을 좀 분석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겠죠. 자, 163번입니다. 자, x 대제곱 마이너스 9x 세제곱 그 다음에 20x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은 0. 자, 모든 실근의 합을 계산하시는 겁니다. 보자마자 유형 분석을 하셔야 되겠죠. 자, 뭐가 되겠어? 가운데 20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그 다음 게 어떻게 돼? 개수가 똑같죠. 그래서 보다 상반 방정식. 자, 이걸 상반 방정식이라고 한다. 자, 상반 방정식 어떻게 합니까? 가운데 x제곱으로 묶죠. x제곱 마이너스 9x 20 x분의 9 x제곱분의 2는 0이다 라고 일단 정리를 하시게 되죠. 자, 그래서 x 더하기 x분의 1고 t로 치환을 하셔서 x제곱과 x제곱분의 1은 어떻게 되겠니? 하고 t제곱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중간에 제곱하시면 2ab 때문에 2가 생겼고 2를 빼셔야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9t 플러스 20은 0이다. 뭐 앞에 세수던 거랑 큰 차이는 없는데 자, 그럼 t제곱 마이너스 9t 플러스 18은 0이에요. 자, 얘가 인수분해가 되죠. x제곱에 t 마이너스 3 t 마이너스 6은 0이다라고 정리가 되고 다시 한번 여기다 이걸 넣을 겁니다. x제곱에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3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6은 0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보시면 여기 x제곱 있죠? 이게 x 곱하기 x에 잘 보면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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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기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항이거든요.
하나의 항이기 때문에 곱하기 할 때도 이 x를 하나만 이쪽으로 넣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아까 거는 아마 앞에 나왔었던 그 스텝 1에서는 완전 제곱식 나왔었기 때문에 이게 그냥 한 번에 확 합쳐지는데 요거는 x를 하나씩 넣어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식은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3x가 나오게 될 거고, 두 번째 식은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6x는 0이다라고 정리가 되니까 식 정리를 다시 한번 해주시면 2차식 두 개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인수분해가 돼요.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시는 거죠. 그렇죠? 실근. 자, 그러면 얘가 실수인지 실근을 갖는지 허근을 갖는지를 계산하셔야 되는데, 자, 이거 보도록 합시다. 얘 계산해 주시면 실근을 갖는지 허근을 갖는지로 계산해 주시면 판별식 B 그걸로 인해서 요게 D를 구해 주시면 9 마이너스 4 해서 뭐가 나오지? 5가 나와서 0보다 크니까 여기 무슨 근이야? 네, 실근입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얘는 4분의 1로 계산해 주시면 9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8이 돼서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또 실근이죠? 즉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도 실근, 여기서도 실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근이 양쪽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모든 실근에 뭐를 구하라고 했어? 합을 구하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합, 뭔지 모르는 그 두 개가 나오겠지. 그 합은 3이 될 거고, 여기서의 합, 감마와 델타라고 하면 그 합은 근각계수, 관계수 6이 될 테니까 모든 거를 다 더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답은 뭐가 되는 거다? 9가 되는 거다 라고 배워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자, 164번이고요. 164번이 시험에서 정말 내신 문제에서도 정말 많이 출제되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도록 하죠. x세제곱 플러스 4-a의 x제곱 마이너스 5ax 플러스 a제곱은 0이 있는데, 자, 이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음의 정수 a의 개수를 구하십니다. 자, 일단 이 문제는 어떻게 되냐, 유형 분석을 좀 하도록 할 건데, 일단 이 문제는 특징이 인수분해가 하나 됩니다. 자, 인수분해 되는 거 하나 찾으셔야 되는데, 자, 지금 1이죠. 4-a고 마이너스 5a고 a 제곱이 있습니다. 자, 아마 a가 될 거예요. 그래서 1이고 a고 4고 4a고 마이너스 a 제곱은 0이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a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a는 0이다라고 정리됩니다. 자, 서로 다른 세 개의 뭐를 가져야 된다 그랬지? 실근을 가져야 되죠. 자,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입니다. 일단 여기서는 x가 누가 나오겠어? a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치? 자, 여기서 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x가 알파와 베타가 나온다고 칩시다. 자,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이기 때문에요, 일단 우리가 만족해야 되는 건 이 알파와 베타가 서로 다른 실근이어야 되겠죠. 서로 다른 일단 두 실근이어야 됩니다. 이 두 개에 대해서는. 요만큼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2차 방정식으로 푸는 거니까 일단 여기에서 일단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4분의 d 계산하시면 4 플러스 a가 0보다 일단 어떻게 돼야 되겠지? 커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거 안 되겠죠? 서로 다른이기 때문에.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4보다 크다가 나오는데, 요 문제가 예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별표를 쳐놨잖아요, 그렇죠? 별표를 쳐놓은 이유가 이 별표가 바로 그 예외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보도록 하자. 자, 설명을 천천히 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이야, 그치? 일단 요걸 하면 요 두 개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지? 다르다는 얘기야, 그치? 그런데 우리는 얘까지 따져봐야 되잖아. 그러면 얘랑 세 개가 다 어떻게 돼야 돼? 다 달라야 돼.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 이 a라는 애가 두 번째 식의 해가 되면 서로 다른 게 아니고 중근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지금 A가 나왔지. 해가 A가 나왔다면 그 A가 이쪽에도 해가 돼버리면 요렇게 두 개가 어떻게 되는 거지? 같아지게 된다는 게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된다 안 된다? 요거 안 된다가 되는 거야. 그렇지? 왜?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이 아니고 두 개 같은 거가 나오겠지. 그래서 요 경우는 여기서 뭐 해야 된다? 빼줘야 된다. 빼줘야 된다. 그래서 일단 얘는 어떻게 구할 거니? 여기를 여기다 대입할 겁니다. A를 저기다 대입할 거야. 자, 그래서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a는 0에다가 x는 a를 대입해 줄 겁니다. 그럼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a는 0이니까 a제곱 플러스 3a가 뭐가 돼? 0이 돼서 a의 a 플러스 3은 0이므로 a가 뭐일 때? 0 또는 마이너스 3이 되면 세 개의 실근을 갖지 않는 경우가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을까? 자, 우리는 음의 정수라 그랬어. 마이너스 4보다 큰 음의 정수는 3개입니다. 마1, 마2, 마3 3개인데 0이거나 마3이면 뭐가 된다 그래서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은 이거 2개만 생긴다 그랬지? 그래서 마이너스 3은 지워주게 될 테니까 이 2개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몇 개? 2개다 라고 이제 배우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을까요? 자, 165번이 이거랑 또 똑같은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165번을 한번 더 해보도록 합니다. 165번이 요거랑 유형이 비슷하니까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x 세제곱 4x제곱 3에다가 k 플러스 2의 x 더하기 3k는 0이 됩니다. 자, 오직 한 개의 실근을 가질 때 k 값의 범위를 구하시는 거죠. 자, 일단 마찬가지로 되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1 집어넣으시면 될 겁니다. 2, 4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6 3k니까 2, 6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3k 0이겠죠. 자,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1에 2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3k는 0이다 그러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오직 한 개의 뭐를 가진다? 실근을 가지죠. 그럼 일단 여기에 누가 나왔니? 1이 나왔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을 수 있어? 알파와 베타가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그치? 자, 그럼 한 개의 실근을 가진 경우를 분석해 봅시다. 한 개의 실근이 이미 실근이 하나 나왔네, 그치? 1이 하나 나왔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만 있어야 돼. 그러면 뭐 어떤 일이 생기겠어? 요거 두 개가 뭐가 되는 경우? 허근이 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케이스가 있는데 또 하나의 케이스는 뭐지? 알파도 1이고 베타도 1이 되는 케이스는 이 세 개가 전부 다 실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을까? 자, 그럼 이제 허근을 갖는 경우입니다. 허근을 갖는 경우는 판별식 D 4분의 D 있습니다. 그러면 3의 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K가 0보다 어떻게 돼야 되겠어? 작아야 된다. 이제 보실 수가 있게 될 테니까요. 9 플러스 K가 0보다 작으니까 K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다가 나오겠죠. 자, 둘 다 1이 된다는 얘기는요. 이게 잘 보시면 x-1의 제곱, 즉 2의 앞에 2가 있지. 앞에 여기 2가 있으니까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 라는 식이 계산이 돼야 되는데 계산하시면 이게 마이너스 4x 플러스 2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 6x네, 그지? 근데 여기 마이너스 4x니까 이런 나오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답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166번으로 갈 건데 166번은 막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자, 오각기둥의 부피가 216이 됩니다. 이때 x 값을 계산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오각형 그릴 동안 정리하고 계세요. 자, 이거의 오각기둥을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위에가 오각형이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네, 밑으로 이제 기둥
형태가 정리가 되죠. 이렇게 이제 그려져 있겠지. 자, 오각기둥의 부피니까 우리 부피는 윗면의 넓이하고 그 높이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길이들을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길이 보시면 지금 이거를 여기다가 놓은 거죠, 그렇지? 여기가 x 플러스 2예요. 그러니까 이쪽 길이가 x 플러스 2다. 자, 여기가 x 플러스 5죠. 여기 밑에가 x 플러스 5가 되는 거고, 여기랑 여기랑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x가 됐을 거고, 요거는 안 나타나 있어, 그렇죠? 요거는 지금 여기랑 같은 건데 안 나타나 있고, 얘랑 같은 거겠죠. 이렇게 돌려서 딱 감싸주는 거니까 x 플러스 1, 여기가 x 플러스 1이다. 정리가 될 거고, 자, 밑에 여기는 x 플러스 3이 이렇게가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냥 간단해요. 여기가 윗면이죠. 그렇지? 윗면이 되는 거지. 자, 오각형이라서 계산하시는 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잘 보시면 여기가 x 플러스 2고 x 플러스 1이고 여기가 x지. 잘 보시면 이렇게 해서 사각형에서 저 삼각형 위에 있는 조그만 거를 빼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요. 자, 그러면 이쪽은 x 플러스 2고 여기가 x니까 그만큼 길이가 2가 되는 거고, 여기가 x 플러스 5인데 x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위에는 길이가 4가 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윗면의 넓이를 계산할 겁니다. 윗면의 넓이는 x 플러스 2, x 플러스 5에서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2가 밑면의 넓이가 되겠네요. 자, 계산을 좀 할게요. x제곱 플러스 7x고 여기가 10이고 마이너스 하니까 플러스 얼마다? 6이다 라고 일단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럼 거기에다가 우리가 누구를 곱해야 되겠지? 거기에다가 x 플러스 3이 높이죠? 이건 높이가 되겠지. 그래서 그걸 곱하면 뭐가 되는 거다? 216이다 라고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가시면 뭐 계산하시면 되지만요, 이거 나중에 계산해보면 이제 이게 숫자로 커요. 플러스 10x 제곱 27x 마이너스 198은 0이 되는데, 실제 여기서 먼저 계산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 3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1이고 10이고 27이고 마이너스 198이면 3을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1, 3, 13, 그 다음에 39, 여기가 66에다가 198 하면서 0이 탁 나옵니다. 그래서 x 마이너스 3에 x제곱 플러스 13x 플러스 66은 0이 되는데 여기 이제 허근이 돼요.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되는 거다? 3이다 라고 이제 그려볼 수 있게. 여기까지 큰 무리 없으시죠? 그렇죠? 네. 뭐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이제 뭐 계산하는 것들, 그다음에 숫자가 조금 크기는 해요. 아마 학교에서 숫자 같은 게 좀 조절해 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죠. 다음으로 넘어가셔서 167번으로 갈 건데, 자, 167번에서부터 요 뒤에 부분은요, 내용을 좀 몇 가지 체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수업을 나가도록 할 겁니다. 일단 첫 번째 167번에서부터 우리 170번까지에서는요, 뭐가 나오냐면, 자, 그 3차 방정식의 근과계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과계수 공식을 한번 거기다가 적어보고 가도록 합시다. 자, ax 세제곱 bx제곱 cx 플러스 d는 0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에 세 개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뭐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a분의 b다 라고 되고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a분의 c가 되고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다라는 공식이 있죠. 그렇죠? 네, 다 알고 계시죠? 자, 이거를 참고로 167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3차 방정식 2x 세제곱 3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이 있습니다. 자, 세 개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일 때 우리는 2 마이너스 알파, 2 마이너스 베타, 2 마이너스 감마. 자, 이거의 값을 계산하시면 돼. 이쪽입니다. 뭐 별건 없습니다. 근각에서 적용하셔가지고 그냥 푸시면 됩니다.
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2분의 3.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2다 라고 계산해 주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다 전개합니다. 자, 전개할 때 두 개 하나 하셔도 되지만 조금만 머리 쓰시면 어떻게 쓴다 했었죠? 계산할 수도 있죠. 어떻게 돼? 일단 숫자만 있는 거, 즉 문자가 없는 거 8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문자가 하나 있어. 문자가 하나 있어. 알파 하나만 있다고 친다면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2 하면 마이너스 4가 들어가는 거지. 알파, 베타, 감마가 다 하나씩 나오게 될 거고. 자, 문자가 두 개 있으면 알파랑 마이너스 베타, 그러면 2까지 하면 플러스 2에다가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나오게 될 거고. 마지막에 문자 3개 있는 거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3개를 대입하셔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답이 12가 나오게 될 겁니다. 계산은 맡기도록 하죠. 자, 168번으로 가보도록 하자. 자, x제곱, 세제곱 3x-2는 0에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합니다. 자, 이때 우리는 알파제곱, 베타제곱, 감마제곱을 세근으로 하는 x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 방정식을 구하시는 게 목적입니다. 자, 분석을 좀 해봅시다. 자, 여기 보고 잘 정리해 봅시다. 알파, 베타, 감마로 되어 있는데 제곱으로 되어 있는 걸 계산하라고 했어. 자, 근각계수 관계에서 우리가 보통 요거를 합이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두 개 곱의 합이고요. 이거 세 개 곱입니다. 결국에 이 값을 가지고 우리가 근과 계수를 구하는 거니까 이 문제에서는 이 세 개, 즉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을 더한 게 세 개의 합이죠. 그 다음에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 감마 제곱, 알파 제곱이 또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거고 마지막은 세 개를 다 곱한 거다. 그래서 요거의 값을 계산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을까? 자, 그럼 공식에 따르면 어떻게 되겠어? 알파, 베타, 감마 제곱 마이너스 2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될 거고, 자, 식에서 알파, 베타, 감마의 합은 0이죠. 이거 이차항이 없어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근각계수 관계여서 3일 거고요. 세 개를 전부 다 곱한 건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입하시겠죠? 대입하시면 0이고 요거 마이너스 6이 될 테니까 마이너스 6이다 라고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두 개씩 곱한 거가 조금 식이 복잡해요. 얘가 조금 복잡합니다. 자, 얘는 어떻게 되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전체 제곱에 대해서 2배에 두 개씩 곱한 거를 빼줘야 되겠죠? 그러면 알파, 베타 제곱, 감마, 알파, 베타, 감마 제곱, 그 다음에 알파 제곱, 베타, 감마다라고 정리합니다. 자, 그럼 얘는 요거 3을 넣을 테니까 이제 9가 되겠죠?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알파, 베타, 감마로 볼게요.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나오게 될 거고, 요거 0이고 2가 될 테니까 9다라고 계산이 되고, 맨 마지막 건 그냥 알파, 베타, 감마의 전체 제곱으로 계산하시면 되니까 4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6, 9, 4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어떻게 되겠어? x 세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마이너스 6이 나오려면 플러스 6x제곱, 그 다음에 9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플러스 9x, 4가 나오려고 한다면 마이너스가 붙죠? 마이너스 4는 0이다 라고 해서 그만큼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619번으로 가보도록 하자. 그리고 오늘 수업해드린 거는 다음 시간에 시험을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죠? 네, 몇 개 중에 골라서 시험을 보는데 시험 단순히 그냥 풀고 맞추는 거 아니고요. 조금 복잡하게 될 거예요. 알겠죠? 뭐 이제 공식도 좀 적어보고 약간 이렇게 될 거니까 샅샅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169번으로 갈게요. 자, fx가 x 세제곱, ax 제곱, bx 플러스 c가 됩니다. 자, 3차 방정식 fx는 0에 근이 알파, 베타, 감마가 됩니다. 자, 이때
2알파, 2베타, 2감마를 가지고 세근으로 하고 x제곱의 1인 3차 방정식을 만들면 x3제곱, 6x제곱, 4x-16은 0이 됩니다. 이때 a, b, c의 값을 계산하세요. 자, 앞에 있는 문제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다만 앞에 있는 문제는 알파, 베타, 감마를 알려주고 제곱을 계산하라고 나와있고, 위에는 2알파, 2베타, 2감마를 알려주고 위에는 알파, 베타, 감마를 계산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유형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알파, 2베타, 2감마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 두 개 곱한 거니까 4알파, 베타, 4베타, 감마, 4감마, 알파. 그 다음에 세 개를 전부 다 곱해주시면 8알파, 베타, 감마가 일단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근각계수 관계에 의해서 자, 첫 번째 거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16이 나오게 되고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알파, 베타, 감마는 2가 되고요. 그래서 식을 쓰시면 x세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이죠.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3, b 값은 마이너스 1이구나. 그죠? b 값은 마이너스 1, 그다음에 c 값은 얼마가 되는 거다? 2다. 라고 이제 마이너스 2다. 라고 적어주실 수 있겠고, 세 개를 전부 다 곱하니까 답은 마이너스 6이다. 라고 적어주실 수 있겠죠. 첫 번째가 3이죠. 네, 3이죠. 그러니까 6이다. 라고 적어주시고. 자, 170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0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x세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a가 있습니다. 자, 한근이 1 마이너스 i분의 2가 될 때 a 값을 구하시는 게 이쪽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 좀 봅시다. 자, 이런 거 나오면 우리가 이제 본능적으로 해야 되겠지. 네, 유리화를 좀 하셔야 되겠죠. 유리화가 아니지. 실수화를 좀 하셔야 되겠죠. 자, 실수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마이너스 i가 있으니까 1 플러스 i를 분자 분모에다가 곱하시겠죠. 자, 2에다가 1 플러스 i가 될 거고 1 마이너스 i 제곱 계산하시게 되니까 1 플러스 i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바로 이제 뭐가 되는 거지? 1 플러스 i가 근이기 때문에 다른 한근은 뭐가 돼야 되겠어? 1 마이너스 i가 당연히 다른 한근이 되어야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차 방정식이기 때문에요.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의 근 실근 k다 라고 정리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런 다음에 근과 계수 관계를 쓰시는 겁니다. 자, 그럼 세 개를 다 더해보도록 하죠.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 k까지 더해주시면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서 a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자, 두 개씩 곱합시다.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 1 플러스 i에다가 k, 1 마이너스 i에다가 k를 곱한 건 근과 계수 관계에서 4가 되는 거고, 1 마이너스 i,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k까지 곱해주시면 근과 계수 관계에서 a가 이제 계산이 됩니다. 자,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거에서는 이거 두 개 지워지게 될 거고, 3 플러스 k가 a 플러스 1이므로 a 값은 k 플러스 2다 라고 계산이 될 거고, 자, 요건 계산하시면 2예요. 여기서는 ki, 마이너스 k가 없어지거든요. k 두 개 있어서 2k는 뭐가 되겠어? 4가 되고, k 값은 얼마다? 1이다. 바로 나오네요. k 값이 1이니까 1 여기다 이제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면 a 값은 요거 2구나. 그렇죠? 제가 잘못 썼죠? k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a 값은 얼마다? 2다. 뭐 밑에다 집어넣으시면 똑같이 뭐가 나오냐면 a 값은 2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a는 얼마다? 2다 라고 적어주시면
171번과 172번을 할 건데, 자, 171번과 172번은 이름하여 이제 오메가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오메가 관련되어 있는 성질들이 좀 있거든요. 그 관련되어 있는 성질 적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것도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험 볼 때 이거에 대한 성질도 적어라라고 낼 수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성질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1번 일단 봅시다. 자, x 세제곱이 1인데요.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합니다. 오메가라고 할 거야. 자, 이때 오메가의 125승, 오메가의 124승 플러스 1이 될 거고, 옆에는 오메가의 124승, 오메가의 125승 플러스 1이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그 어디가 이제 적어 봅시다. 자, x 세제곱이 1입니다. 자, 한쪽으로 넘겨요. 한쪽으로 넘깁니다. 그러면 얘는 x-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 될 거고요. 허근은 여기서 나올 겁니다. 허근은 여기서 나와요. 자, 그래서 허근의 특성. 일단 물론 여기에서 해가 되기 때문에 오메가 세제곱은 1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넣어주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라는 특성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특성입니다. 알겠죠? 네. 여기다 집어넣은 거, 그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은 거 때문에 이렇게 특성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 여기에 우리가 오메가랑 오메가 바가 어떻게 된 편리복소수가 같이 해가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근각계수 관계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넣으면 마이너스 1,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곱하면 1이다라는 특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오메가 바도 당연히 이거 해기 때문에 오메가 바도 똑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되어 있는 6개의 특성이 있고, 이 6개의 특성을 변형하셔서 대입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 여기다가 표시를 좀 하시고, 자, 오메가의 3승 1이죠, 그렇죠? 우리 i의 4승 1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i는 4단위로 반복을 하잖아요, 그렇지? 얘는 3단위로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수가 높은 건 이 3단위 반복을 한 걸 이용하셔서 바꿔주는 겁니다. 자, 125지? 125를 우리가 뭐로 나누겠어? 3으로 나눠주죠. 그럼 3, 4, 12, 5가 되고 1, 3하면 나머지가 뭐가 돼? 나머지가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오메가의 125승은 오메가의 제곱이다 라고 정리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124승이 있어요. 124승도 나눠주면 나머지가 1이거든? 그래서 얘는 오메가 1승 플러스 1이 될 거고, 그래서 얘는 오메가 1승, 오메가 2승 플러스 1이다 라고 이제 보시죠. 자, 두 번째 특성은 이걸 가지고 반복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통은 어떻게 해? 오메가 제곱이야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이다 이렇게 해서 뭐 할 수 있어? 우리가 이제 이항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항한 특성입니다. 그러면 얘는 오메가 1승이니까 오메가겠지. 자, 오메가 플러스 1 잘 보시면 여기 오메가 플러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되는 거니까 오메가의 제곱을 이렇게 이항해 주시면 저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나옵니다. 같은 방식으로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이지? 오메가 제곱 플러스 1 들어가니까 요거 이제 요걸 이렇게 이항하실 수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오메가가 계산이 돼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돼서 나오는 마이너스 2다 라고 그려주실 수 있습니다. 자, 172번이 또 하나의 유형입니다. 172번. 자, 172번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에 한 근이 오메가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특성들 좀 찾아볼게요.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겠죠? 그렇죠? 당연히 여기다가 오메가를 대입할 테니까. 자, 이 식은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잘 보시면 앞에다가 x 플러스 1을 곱하셔도 당연히 0이 될 거고, 계산하시면 x 세제곱 플러스 1은 0으로 x 세제곱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라는 특성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특성은 오메가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 자, 얘는요, 이걸 한 번 더 제곱을 하시면 오메가의 6승이 1이 되고, 아까 저거 3단위로 반복한다 그랬지? 얘는 6단위로 반복합니다.
얘는 특성이 6단위 반복이에요. 6단위 반복. 자,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오메가랑 오메가 반은 요거 이제 근이 되는 거니까 근각계수 관계에서 두 개를 더하면 1, 두 개를 곱하면 1이 되겠죠. 역시 오메가 바에 대한 특성도 다 성립합니다. 오메가 바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바 플러스 1은 0이 될 거고, 오메가 바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 오메가 바의 6승도 1이 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의 몇 승이니 2020승이에요. 1 마이너스 오메가의 2021승, 1 플러스 오메가의 2022승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질들 다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아마 시험 보실 때 이거 다 쓰라고 내가 할 수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싹 다 외우세요. 자, 2020승입니다. 자, 얘는 몇 단위로 반복한다 그랬냐? 6단위 반복이죠. 그쵸? 그래서 2020을 뭐로 나눠야 돼? 6으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6, 38, 22, 6, 38, 40하면 6에 36. 그러면 4가 나오게 되겠지?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오메가의 4제곱이 되는데 오메가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오메가라고 정리가 되겠죠? 첫 번째 식은 마이너스 1 플러스 오메가가 될 겁니다.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얘는 오메가의 몇 승이겠어? 5승이겠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되니까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 될 거고요. 얘는 딱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1이에요. 그래서 얘는 1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외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뭐 하면 된다 그랬어? 이항하면 된다 그랬죠? 마이너스 1 플러스 오메가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오메가 이렇게 이항해 주시면 첫 번째 건 오메가 제곱이 될 거고 1 플러스 5제곱입니다.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니까 이거 이항해 주시면 오메가가 나오게 될 거고 2가 될 테니까 2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세제곱 아까 마이너스 1이죠? 답은 마이너스 2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을까요? 자, 조금 쉬었다가 1분 정도 쉬었다가 자, 시작하겠습니다. 173번으로 가보도록 하자. 자, 각각의 유형들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들이 좀 있으니까 그걸 봅시다. 자, x 세제곱이고요. 자, 6x 제곱이고요. 자, ax 플러스 b는 0입니다. 자, 세 근이 연속하는 세 정수라고 남아있지? 그죠? 뭐 이론이라고까지는 좀 그렇고 뭐 기법 정도로 합시다. 연속하는 세 정수는 보통 우리가 n 플러스 1, n 플러스 2로 보통 두는데 보통 이렇게 둬요. 그런데 요거보다는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로 하시는 게 계산이 좀 편합니다. 계산 편하. 이렇게 해도 돼. 안 되는 건 아니야, 그치? 근데 이렇게 해야 계산이 좀 편합니다. 그치? 하나를 기준으로 더했다 뺐다로 하면 계산이 좀 편해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쓸 겁니다. 자, 그럼 세 개의 근을 알았으니까 뭐 해주면 되겠어? 근과 계수관계를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근과 계수관계 적용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n-1과 n과 n 플러스 1을 더해주면 근과 계수 정비해서 마이너스 6이 되는 거고, 자, 두 개씩 곱합시다. n-1, n 플러스 1, 그 다음에 n 플러스 1, n-1 계산하면 a가 될 거고요. 자, 세 개를 다 곱합시다. n-1, n 플러스 1 곱하시면 마이너스 b다라고 정리가 되겠네요. 자, 첫 번째 식을 계산하시면 3n이 나오죠? 3n이 마이너스 6이니까 n 값이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2다. 그거를 밑에다가 전부 다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a 값과 b 값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a는 11 나올 거고 b는 6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답은 66이다. 하죠? 자, 174번으로 갑시다. 자, fx는 0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입니다. 이때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값은 3이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알파, 베타, 감마를 더해주면 1이 되는데 f의 x 플러스 1은 0의 세근의 곱을 구하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 문제는요, 이 안에가 지금 누구로 되어 있어? x가 아니고
x 플러스 1로 되어 있지, 그치? 이거 2차함수에서도 여러 번 문제가 나왔을 겁니다. 자, fx는 0의 해가 알파, 베타, 감마이면 y는 f의 x 플러스 1은 0의 해는 뭐라 그랬었지? x 플러스 1이 알파, x 플러스 1이 베타, x 플러스 1이 감마다 라고 하셔서 x 값은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 감마 마이너스 1이다. 이게 사실은 여러분이 이제 알아둬야 될 뭐 기법 1호 뭐 이런 거죠.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자, 그러다면 이제 뭘 해주는 거지? 세 근의 뭐를 계산하는 거지? 네, 곱을 계산하실 겁니다. 그럼 세 근의 곱은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 감마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제 계산이 되는 거고, 계산해 주시면 알파, 베타, 감마 3개짜리, 그 다음에 2개짜리는 알파, 베타만 나오니까 마이너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하나짜리로 하시면 알파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플러스 1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맨 마지막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앞에 있었던 걸 적용하시면 되겠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3이니까 자, 여기가 뭐가 되겠지? 마이너스 3이 이제 계산이 될 거고, 요거는 두 개가 합쳐서 얼마? 1이죠. 얘하고 얘가 합쳐서 얼마? 1이고 거기에 마이너스 1이니까 답은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을까요? 자, 175번으로 갑니다. 자, x 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식 fx에 대해서 자, f의 1이 f의 3과 f의 5와 같은데 마이너스 2입니다. 자, 이때 fx는 0에 모든 근의 합을 구하시는 겁니다. 자, 아주 간단한 문제죠? 이거 기억하시죠? 우리 나머지 정리에서도 많이 나왔던 건데 어떻게 돼? 1, 3 물론데 마이너스 2니까 자, fx는 어떻게 되는 거다? x-1, x-3, x-5에다가 마이너스 2 붙여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최고차이 개수가 1이기 때문에요. 그냥 이렇게씩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0일 때 뭐를 구하래서 모든 근의 뭐를 구하라고 나와있지? 네, 합이 아니라 곱이었는 거죠. 네, 모든 근의 곱을 구하시는 게 목적이죠. 자, 3차식이니까 모든 근의 곱은 누구만 계산하면 되겠어? 네, 상수항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수항은 요렇게 이제 계산하시고 앞에가 3x 세제곱이 되겠죠? 뭐 얼마 있을 거고 상수항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니까 뒤에가 마이너스 17은 0이다 라고 정리가 돼야 되겠네요. 최근수 1이죠.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므로 세근의 곱은 얼마가 되는 거다? 17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76번 풀어보도록 하죠. 176번입니다. 자, 4차 방정식이 있네요. 이번에는요. 자, x 4제곱, 그 다음에 2x 세제곱, 3x 제곱, 2x 플러스 2는 0입니다. 근데 요거는 약간 상반 방정식 아니죠? 왜? 여기 3인데 2고 여기가 1이야. 그치? 이제 끝에가 달라요. 그래서 얘는 상반 방정식은 아닙니다. 자, 한 근이 마이너스 1 플러스 i가 되는데요. 자, 나머지 근이 아닌 겁니다. 근이 아닌 거. 자, 관련되는 내용 일단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마이너스 1 플러스 i가 하나의 근이지. 그러면 다른 한 근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일단 근이 두 개가 되겠죠. 근데 4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나머지 두 개가 더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하냐? 자, 요 두 개를 가지고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어요. 잘 정리해라. 나중에 시험 볼 때 또 모른다고 가져오면은 욕먹지 말고. 그렇지? 자, 두 개를 가지고 2차 방정식을 만들죠. 일단 두 근의 합을 만들죠. 자,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2죠. 자, 두 근의 곱을 만들 수 있죠. 자, 두 근의 곱입니다. 이거 두 개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i 제곱이 되는 거니까 1 플러스 1이 돼서 즉 얘는 x 제곱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플러스 2x 플러스 2는 0에 두 근이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자, 4차인데요.
두 개의 근이 나왔어. 3차에서도 원래 통하는 겁니다. 두 개의 근이 나와서 3차에서는 보통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 더 K 놓고 이제 근각에서 쓰시면 되는데 4차는 또 근각에서를 안 배웠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 식이 이거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인수로 가진다는 얘기야. 자, 인수로 가진다는 얘기는 우리 나머지 정리나 이런 데서 어떻게 돼요?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죠. x 4제곱에다가 2x 세제곱에다가 3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로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x제곱 빼주면 4제곱에다가 2x 세제곱에다가 2x 제곱이고 다시 한번 빼주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가 나오니까 플러스 1 하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다 라고 해서 나머지 놈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정리되셨을까요? 그럼 저 식은 어떻게 되겠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가 있고 x제곱 플러스 1은 0이 있으니까 자, 근이 뭐뭐 나오는지 체크해 볼까요? 요거 아까 마이너스 1 플러스 i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가 근이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근을 구하실 수 있죠? x제곱 플러스 1이 x제곱이 마이너스 1이가 뭐가 되겠어요? i하고 마이너스 i. 그래서 이렇게 3개 빼고 나머지를 구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답은 몇 번이지? 3번하고 5번이 답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답은 3번과 5번은 근이 되지 않는 거다.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을까요? 자, 177번. 자, 177번입니다. x 세제곱은 1. 자, 무슨 문제? 네, 오메가 문제죠. 그렇죠? 자, 오메가 문제. 여기서 필요한 것만 바로 정리해 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 뭐가 된다? 몇 단위 반복? 네, 3단위로 반복을 하게 될 거고요.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오메가는 0이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라는 특성이 있겠지. 그렇죠? 이 특성들은 줄줄줄줄 나올 수 있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 더하기 2 오메가 3 오메가 제곱 4 오메가 세제곱 그 다음에 5 오메가 4제곱 5 오메가 5제곱 6 오메가 약간 다르구나. 세제곱 맞구나. 세제곱이고 4제곱이고 5제곱이고 7 오메가 6승의 값이 a 오메가 플러스 b가 될 때 a하고 b를 구하시는 게 목적입니다. 또 별건 아니고 다 바꿔주는 거죠. 자, 다 바꿔볼 겁니다. 일단 이거 바꿀 수 있죠. 얼마가 되겠어?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5 오메가의 4승은요 5 오메가로 바꿀 수 있고, 자, 여기는 6 오메가 제곱으로 바꿀 수 있고 7이 됩니다. 원래 앞에가 1, 2 오메가 플러스 3 오메가 제곱이 있으니까 다 더해서 정리해주면 1, 4, 7이 있지? 그러니까 12가 될 거고 2 오메가가 그 다음에 5 오메가니까 7 오메가가 될 거고요. 얘랑 얘 더해주시면 9 오메가 제곱이 a 오메가 플러스 b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정리가 됐을까?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 제곱이 있지. 여기 제곱 있어 없어? 여기 제곱이 없지. 어떻게 주면 된다 그랬어 아까? 이항해주면 된다 그랬죠? 어떻게 하면 첫 번째 이식에서요 오메가 제곱이 이항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어서 그거를 여기다가 오메가 제곱 대신에 대입하는 형태로 문제를 구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12 7 오메가 9에다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12 플러스 7 오메가 마이너스 9 오메가 마이너스 9가 돼서 마이너스 2 오메가 플러스 3이다 라고 이제 구하실 수 있게 되겠네요.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2, B 값은 3이다 라고 구할 수 있게 될 거고 답변마다 1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178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방정식 x 더하기 x 제곱분의 1은 0이 있습니다. 한 근을 오메가라고 했는데 오메가 마분의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에 2090승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죠. 그렇죠? 자, 보도록 합니다. 여기 x 제곱이 있지? 그렇죠? 자, 양변에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곱할 거야? x 제곱을 곱해서 자, 기본적인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제곱하기 x제곱을 양변에다가 이제 해주는 거죠. x 세제곱 플러스 1은 얼마가 되는 거다? 0이 되겠죠? 그래서 x 세제곱은 얼마? 마이너스 1이 이제 계산이 되면서 자, 필요한 성질들을 쭉 찾아봅시다. 자, 그럼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 오메가 6스는 1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1 넘기고 계산하시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될 거고, 오메가랑 오메가 반을 더하면 1이고요. 오메가 반랑 오메가 반을 곱해도 1이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몇 단위로 반복이다? 6 단위로 반복을 하게 되겠네요. 자, 2090승이죠? 그래서 2090을 6으로 나눠줍니다. 자, 6, 3, 18. 29가 나오게 되겠지? 6, 4, 24. 6, 8에 48. 나머지가 얼마? 2가 될 테니까요. 자, 저식은 일단 이렇게 됩니다. 오메가가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의 보다 제곱이다 라고 딱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 오메가 바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 오메가 바가 있잖아. 그렇죠? 이 오메가 바는 어떻게 바꿀 건가? 자, 이 두 가지식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오메가 바를 바꿉니다.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네,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자, 여기서 같은 경우에 오메가 바가 뭐지? 1-오메가다라고 해서 대입해서 계산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오메가 바가 뭐가 되는 거지? 오메가 분의 1이 됩니다. 그죠? 근데 얘가 이제 나누기로 되어 있으니까 밑에 있는 식이 좀 더 계산이 편할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식을 여기다 대입할 겁니다. 그럼 식이 오메가가 되고 오메가 분의 1이 될 거고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죠? 요거는 여기 1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분모, 이게 분자니까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 되는 거라서 계산하시면 2오메가 제곱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게 되거든요. 계산 잘못했지? 여기 빼기죠? 여기 빼기지? 여기 빼기니까 0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실력은 문제입니다. 179번 문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A, B, C 세 학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3차 방정식 x 세제곱 ax제곱 dx 플러스 c는 0이 있습니다. 자, A는 누구를 잘못 봤지? A, B를 잘못 봤습니다. 자, 그럼 거기에다가 이렇게 정리해 보실 수 있어요. A, B를 잘못 봤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얘기지? C는 제대로 봤다. 제대로 봤다. C는 제대로 본 겁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자, B는 누구를 잘못 봤지? B하고 C를 잘못 봤죠. 그러니까 얘는 누구는 제대로 본 거야? B는 A를 제대로 본 거고요. 자, 마지막 자, C는 누구를 잘못 봤지? C하고 A를 잘못 봤으니까 C는 누구는 제대로 봤다? 네, B는 제대로 봤다. 자, 그랬는데 얘는 근이 마이너스 1, 1, 5가 나왔고 얘는 마이너스 1, 2, 3이 나왔고 마이너스 1, 2, 5가 나왔습니다. 자, 처음 거가 알파, 베타, 감마인데 우리는 알파, 베타분의 감마, 베타, 감마분의 알파, 감마, 알파분의 베타를 계산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럼 봅시다. 얘는 C는 제대로 봤지? 우리가 C라는 건 어떻게 됩니까? 세근의 뭐가 되는 거지? 세근의 곱이 C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C 값은 이 세 개를 곱한 걸 가지고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세 개를 곱하면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5니까 원래 근각의 조항에서 마이너스 C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C가 마이너스 5. C 값은 5다라고 기억하실 수 있겠죠. 자, A는 뭐가 됩니까? 세근의 합이 되는 거지? 그렇지? 정확하게는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예요. 그러면 이 세 개를 싹 더해서 정리해 주시면 4가 될 테니까 A 값은 마이너스 4다라고 정리가 되는 거고, 자, B는 두 개를 곱한 거가 되는 거니까요. 이 값은 자, 두 개를 곱하시면 마이너스 2, 두 개를 곱하시면 플러스 10, 두 개를 곱하시면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여서 이 값은 얼마다? 3다라고 이제 구하실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 이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 통분하셔야 되겠죠? 알파, 베타, 감마로 통분을 해주시면 감마가 없어요. 감마 제곱,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될 거고 알파, 베타, 감마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제곱 마이너스 2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이제 계산이 될 거고 그게 ABC하고 관련돼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5가 이제 계산이 되는 거고 두 개 합친 거는 4죠. 4의 제곱 두 개씩 곱한 거는 3이 이제 계산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5분의 그러니까 16 마이너스 6이니까 10이다. 다음으로가 마이너스 2다 라고 보여주실 수가 있게. 자, 다음 값이요 180번. 그리고 공부하실 때 그냥 답만 구하지 마시고 항상 계산하지만 무슨 내용인지 아시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도대체 얘는 뭐 하는 놈인지. 자, 180번입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p는 0의 두 근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2는 0의 근일 때 p하고 q를 구하셔서 p 플러스 q를 구하시고 자, 이 문제는 아까 그 4차 방정식 관련되어 있는 애가 있었어요. 그거랑 비슷한데 자, 이거의 두 근이 요거의 근이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얘가 이거의 뭐가 되는 거다? 인수가 된다. 자, 어떤 근이 다른 하나의 고차 방정식의 근이 된다라는 건 이게 인수가 된다. 앞에서 어떤 문제랑 이게 똑같은 유형이냐면 176번하고 이 유형이 굉장히 유사해요. 그렇죠? 이렇게 앞에 있는 176번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176번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했어? 우리가 1 플러스 하나 i가 있었으니까 다른 하나를 가지고 2차 방정식을 만들었지, 그치? 그래서 그 2차 방정식이 밑에 것도 해가 되는 거니까 나눠서 나눠 떨어진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마찬가지입니다. 이거의 근이 요거의 근이 된다. 이거의 근 P로 해가지고 근의 공식 구한 다음에 대입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네, 시간 내로 못 구합니다, 여러분들. 학교 수업 시험 시간 내로 못 구해요. 아마 이번에 시험 보시고 많이 느꼈을 겁니다.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네, 고등학교 시험은요 굉장히 부족해요, 시간이. 그러니까 빠르고 정확하게 그다음에 좀 쉽게 구하는 방법들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뭐 해줄 거다? 나눠줄 거다.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2를 자, 요거로 나눠줄 거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p로 나눠줄 거다. 다른 방법 하나도 알려드릴 건데 일단 이거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x 계산하시죠.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px가 되겠죠. 빼줄 겁니다. 자, 이거 빼서 정리를 해주시면 빼서 정리하면 요거 마이너스 x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q 마이너스 px 플러스 얼마가 되는 거지? 2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 해주시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p하고 나눠 떨어지니까 0이 돼야 되겠지? 요 값이 다 빼서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q 마이너스 p 마이너스 2는 0이 될 거고 2 플러스 p 값은 얼마가 돼? 0이다라고 볼 수 있어서 p 값은 마이너스 2다라고 이제 구하실 수 있게 될 거고 p 값에 마이너스 2 넣어주시면 q 값은 얼마다? 0이다.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다른 방법 하나 더 해드립니다. 자, 다른 방법 하나 더 해드릴 거예요. 자, 다른 방법은 자, 이거는 몇 차식이지? 2차식이죠. 이거는 몇 차식이지? 3차식이지. 그래서 이렇게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위에 있는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시고 그 밑에 두 근이 알파, 베타, 감마다 라고 하셔서 근각의 수열 관계를 따로 쓰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근각의 수 관계에서 2, 알파 곱하기 베타는 근각의 수 관계에서 P. 자, 밑에서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얼마? 3.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Q, 알파 베타 감마를 다 곱한 게 마이너스 2다라고 해서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실 수도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 모두 다 잘 정리를 해두시고 두 가지 방법을 제가 다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니? 2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에 2가 딱 붙으니까 감마 값은 얼마가 되는 거다? 1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될 거고 그 감마 값을 여기다가 1에다 넣어주시면 알파 베타가 P죠? P랑 2가 마이너스니까 P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2다라고 정리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 알파 베타니까 마이너스 2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 들어갈 거고 1 들어가면 베타가 되는 거고 1 들어가면 알파가 되는 건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2였으니까 2 넣어주시면 Q 값은 0이다. 그래서 찾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2차 방정식과 3차 방정식 다 같이 나온 거니까 2차 방정식에 대한 근각일수, 3차 방정식에 대한 근각일수 두 개를 다 적용하셔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할게요. 181번부터 다음 시간에 가볼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